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현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민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이제는 바람도 제법 쌀쌀해지고 일교차도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아픈 분들도 좀 많고요. 예. 바람이 차갑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내 몸 챙기고 내 건강 챙기는 것은 뭐 1년 365일 항상 중요하죠. 네. 특히나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뀌거나 갑자기 쌀쌀해지면 건강 챙기는데 더욱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도요. 이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입니다. 키메스 2019 현장, 백스코 현장인데요.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내일인 일요일까지 3일 동안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관심 없는 분들 없잖아요. 건강과 의료 산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현장 찾고 계십니다. 네,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이긴 합니다만은 부산에 유명 이제 병원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나 미래의 병원은 어떤 서비스가 들어올까 이걸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부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치과 검진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관심을 지금 높게 받고 있는 것이 이 로봇 재활관 또 피부 뭐 뷰티 케어관 등등 이런 다양한 테마관들인데요. 여기 다 오시면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장비가 뭐가 있는지 이곳을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열린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곳은 백스코 제2전시장 1층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선 어제 열렸던 개막식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의 최대 축제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키메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습니다. 국내외 우수한 의료 산업 분야를 지역 특화로 전시 소개해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이 됐는데요. 첨단 의료기기의 발전상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키메스 부산 2019 그 개막식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1일) 금요일 부산 백스코에서는 키메스 부산 2019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던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 시혜를 넓히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으로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그 결과 다양한 내빈 참석자들은 물론 1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죠. 하나, 둘, 셋!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의료 산업을 한눈에 보여주고 B2B, B2C, C2C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 시장에 대응하는 차세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와보니까 새로운 기기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이 부스를 설치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을 아우르는 지역 특화 의료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 전시와 체험 외에도 미래 병원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경연은 물론 첨단 기술을 자랑하며 정보도 공유합니다. 저희 쪽에 오시게 되면 척추를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해 보시고 얼마나 척추가 휘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희는 일단 측정하고 체험하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와서 구경도 많이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척추가 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은 아닌데 저거 한번 받고 나니까 되게 허리도 시원하고 한 번 받았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관심이 높은 로봇 재활관과 피부 및 뷰티 케어관, 멸균 및 소독 기자재관 등 다양한 테마관이 구성 운영돼 최신 트렌드 장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만 의료기기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만 국가관 부스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에 이제 학생인데
이제 저희가 또 방문차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많이 체험을 해봤고 했는데 이제 체험 자체가 이제 정말 공부보다 도움되고 이제 진짜 피로가 좀 풀리네요. 공부에 대한 필요가. 의료기기를 먼저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부스마다 매력들이 각각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 의료산업전시회 키메스 부산 2019는 내일인 3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건강까지 챙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전시회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의 이제 주요 병원들도 참석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미래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지 네. 이곳에 오시면 이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떤 서비스인지 혹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부스를 좀 둘러보니까요. 음.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아마 뭐 최신의 치료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진짜 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예, 정확히 맞히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유성현 또 노승혜 씨 두 분이 현장 부스에 나가 계신데 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성현 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성현 씨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되면 여러 병원 부스뿐만 아니라 전시 체험 부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스가 저희를 기다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 신경치료를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보기만 봐도 무섭습니다. 치과입니다, 치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유, 귀가 굉장히 헌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박람회를 위해서 치과에서 네.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최첨단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디지털로서 어떻게 임플란트 수술과 치료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치과가 굉장히 저는 무서운 편이거든요. 예, 뭐 수술할 때 아프진 않습니까? 아주 보통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수술 후에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 그 동통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리고 당일 오셔가지고 2시간 만에 모든 시술이 끝나고 자기 일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TV에 출연하셨다고 예. 약간 좀 MSG 좀 치신 것 같습니다. 아, 2시간? 말이 됩니까? 2시간 안에 무슨 임플란트가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모든 기술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같이 가시면 2시간 내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모두 할 수 있고 저녁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이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거 안 썩을까요? 보통은 본인이 이솔질을 하고 나서 얼마나 깨끗하게 이솔질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스에 오시면 간단하게 자기 구강 내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를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솔질을 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뒤쪽에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그죠? 네. 이게 뭐 프린터입니까 이게? 예, 이 장비가 3D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보통 우리가 3D 프린터가 많은 산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 의료 산업, 특히 이 치과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프린터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바로 전송이 되는 겁니까? 환자분이 오시면 여기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네. 환자의 구강 상태를 모든 것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와, 세상 좋네요, 좋아. 근데 원래 예. 치과에 딱 도착하게 되면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엑스레이. 네. 그걸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뭔가 불쾌한 것을 입안에 넣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떤다고 하는데요. 맞아. 기억나시겠습니까? 네, 그 씌운다고 하죠. 예. 막 그 금리나 막 씌울 때 물고 있으면 막 침 질질 새고 막 치약만 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크라운 금관을 만들 때에도 네. 그렇게 본을 뜨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본을 뜨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이런 3D 프린터와 또 이런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로 다 할 수 있게 된 세상입니다. 절대 만나는 일이 없게끔. 예. 저 치과 제일 무섭거든요. 일단 여러분, 치료할 때 네.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 늘 와서
검진을 통해서 안 아플 때 오셔야 돼요. 아, 일단 저는 일단 안 아프니까 네. 놓아드릴까요? 네, 네. 그럼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치아 관리 잘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치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낱낱이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병원,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기술, 최첨단의 기술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스는 요즘처럼 찬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이러시는 분들께 우리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보니까 물리치료 그리고 뭐 척추를 시원하게 굉장히 들어오면서 근육이 막 꿈틀꿈틀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스입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우수한 의료진과 더불어서 척추 관절 분야의 숙련된 물리치료사분들이 환자분들의 통증을 케어하고 기능 부전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치과에 가니까 막 3D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네네. 발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는 맨날 사람이 쭈무리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또 중요하지만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외 충격파 이런 고주파 기계를 활용하여서 환자분들의 통증과 기능 부전을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네네. 모르거든요. 네네. 저는 굉장히 무식하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시죠. 체외 충격파는 뭡니까? 체외 충격파는 말 그대로 체외에서 충격을 가해가지고 테니스 엘보나 다양한 뭐 석회성 건염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통증을 케어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우리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인데 네네. 어깨와 손목 그리고 팔꿈치, 무릎, 발바닥 다양한 부위를 절개 없이 네네. 이렇게 치료를 치료를 가능하다. 할수 있고,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약간 보니까 느낌이 뭐 축구 선수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다양한 축구 클럽들이 그 선수들의 통증이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무릎을 다치신 건가요? 네, 지금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이런 환자분이시고요. 그런 환자분들을 말 그대로 지금 저런 이제 도구를 활용하여서 근막이나 이제 관절 쪽에 조금 더 열 전달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면서 통증을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뭡니까 뭐 기를 장풍입니까 뭡니까? 지금- 저 보세요 지금 뭐 하나 쓰시고 네네. 손으로 하는데 뭐 기치료입니까? 뭐 장풍? 네, 말 그대로 지금 손에서 지금 위에 보이시면 팔찌를 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저 팔찌를 통해서 이제 고주파 열이 나오는데 그 열로 손가락으로 이제 집중해서 통증을 좀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저 보니까 뭐 주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시원합니까? 네, 시원합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이 올라온다고요? 네, 손에서 손에서 올라온다고요? 네, 손에서 제 몸에서 열이 올라. 와, 신기하네. 진짜 기술의 끝이 어딘지 진짜 궁금합니다. 와. 좀 이따 저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드립니다. 아직 집에 계십니까? 빨리빨리 오시고 저는 한번 받아보고 노승혜 씨 나와 주세요. 네, 키메스 부산 2019 현장에 나와 있는 노승혜입니다. 우리 성현 씨만큼이나 저도 알차게 의료기기 전시회 즐겨보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스는요, 바로 부산 테크노파크 부스라고 합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관계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조금은 저에게 낯선데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부산 테크노파크는 그 중기부와 부산시가 투자해서 만든 재단법인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지금 7개 단 5개 분소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 라이프케어 기술단 안에 고령친화산업육성센터로 오늘 참여를 했고,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고령화되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는 지금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 2등급의 의료기기, 복지용품, 그리고 신발이나 다양한 그 복지용구에 관련된 실증이나 테스트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센터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니까요, 이 의료기기 용품의 적합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분석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작 분석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저 동작에 대한 각각의 모션들이 체크가 되고요. 저 체크된 동작들이 나중에 기업들에게 피드백이 돼서 다양한 그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 기본 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유용하게 네, 맞습니다.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예. 지금 다음 거는 시선 추적인데요. 네.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라서 리포터님께서 잠깐 앉으셔서 착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선을 지금 뭔가 따라가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네, 이 지금 우와. 보시는 시선 그 추적 시스템은 보시는 그 시선들을 체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나중에 향후에 물건들을 디자인하거나 제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이런 시선들을 활용해서 어느 부분을 더 제품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품에 업그레이드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네요. 신기해요. 이런 것들을 또 인증하는 센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자압 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말 그대로 맞습니다. 예. 리포터님의 엉덩이가 짝꿍댕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잠깐 앉아보시죠. 어머,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본 그 시스템에 대한 측정 테스트는 이런 복지 용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게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제품에 다시 피드백이 돼서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균형 상태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엉덩이가 짝꿍댕이인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장비인데 제가 평상시에 조금 자세가 안 좋아서 잘못 지금 뭔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으로 와 있는데요. 네. 네. 정확하네요. 정확해요. 예. 그래도 이게 지금 뭔가 저의 균형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서 뭔가 좀 민낯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우리 키메스 2019 현장에 나와서 많은 분들 즐기시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 고령친화 센터에 여러 가지 행동 적합이라든지 인지 적합성 분석에 대한 존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몸의 균형을 조금 더 맞춰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이 키메스 부산 현장에서 노승희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앞서 그 치과 부스가 나왔는데 네. 여기 가면 이제 무료로 구강 검진도 하고 또 치아 상태도 점검해 볼 수가 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를 많이 찾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검진 한번 하려면 병원 예약도 잡아야 하죠. 병원도 찾아가야 하죠.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 인지 능력, 신체 능력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또 이번 전시회의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의료기기 전시회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만은 시민들도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자, 부스 소개는 잠시 뒤에 두 분이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초대 손님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실 운동하고요, 수술하고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재활이라고 많이 하죠. 맞습니다. 재활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물리치료사 홍선균 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하고 운동처방 전공 홍성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예. 자,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활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만 하는 것이다. 예전에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좀 보편화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다치거나 뭐 네. 수술하거나 하게 되면은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재활의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네. 재활은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다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을 경우에 그 사람의 손가락이 붙는 것이 재활은 아니죠.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활의 완전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장애나 통증
일시적인 상해,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가 영위하는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요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재활의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재활이 요즘은 뭐 중요하다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활 치료는 환자가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최적의 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 유지한 몸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환자가 가질 수 있는 삶의 질을 얼마나 또 최적화돼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또 그렇겠죠.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친 곳을 바로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아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재활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재활 치료가 또 끝난 후에도요. 그간의 안 좋았던 습관들을 좀 바로 고치시고 잡으셔야 또 몸 상태를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재활이 필요하고 또 어느 기간 정도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 판단도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이건? 사실 성공적인 재활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돼야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환자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분들의 목적이 통증 없이 걸음을 걸으시는 건지 아니면 근력을 강화하는 건지 혹은 짧아진 보폭을 원하는 다시 늘려주는 것을 원하는 건지 상세하게. 네,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장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판단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력을 검사하는 장비나 보행 분석 장비, 체형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활 치료의 종류나 기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성공적인 재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이 어떤 종류의 재활이 필요한지도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가 따로 다 진행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활 치료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물리 치료는 사실 시술하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리적인 인자를 사용하는 열전기 치료, 열 치료라고 하면 핫팩이나 파라핀 치료, 적외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전기 치료는 경피신경 자극 치료, 간섭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척추를 사이를 늘려주는 견인 치료나 마사지 치료 혹은 요즘 대부분들 많이 받고 계시죠. 도수 치료도 물리 치료의 네.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아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은 또 수압이나 부력 같은 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수중 치료도 요즘 사실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수중 치료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수중 치료, 저는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알고 계시는 수치료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예. 수치료는 물의 상태적인 특성이나 액체, 고체, 기체 이런 것들을 필요에 맞게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치료라면 네. 사실 수중 치료는 특별히 제조된 풀장 같은 곳에서 숙련된 치료사로부터 어떠한 훈련이나 기능적인 동작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일련의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중 치료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부력이나 아니면 물의 압력인 정수압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필요에 맞게 적응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장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정수압을 통해서 말초혈관을 포함한 혈관을 누르면서 혈류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력으로 인해서 체중을 줄여주니까 오랫동안 물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운동 시간을 또 늘려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또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아쿠아로빅 있으시죠? 네네. 예,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수중 치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 그 아쿠아로빅 많이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여주지만 관절의 부담도 확실히 줄여준다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데 네. 그렇다면 수중 치료는 어떤 분들께 좀 특히 추천을 하시나요? 네, 수중 치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근골격계 질환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 안에서 장시간 체중 부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의 조절이 필요하신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스포츠 선수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경계 환자, 내성마비 환자나 소아마비 환자 이런 분들 진행성 근육병 같은 이런 환자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밖에서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면 부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치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신감도 받을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예.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상당히 큽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수정 치료를 네. 받기 위해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수정 치료에 대한 궁금증은 다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치료 중에 그 도수 치료 예. 최근에 좀 많이 받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혹시 그 도수 치료 받을 때 네. 주의할 점, 뭐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 도수 치료에 관심들이 참 높으시고 너무들도 많이들 받고 계시는데요. 도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을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서 척추나 사지의 연부 조직, 그다음에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요. 통증 조절 및 체형을 조절하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전문의 선생님의 진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수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숙련된 치료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당연하겠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엄연한 치료인인 만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요. 숙련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네. 도수 치료처럼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해주는 재활 운동도 있지만 또 기구를 이용한 재활 치료도 많이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들이 해오던 치료 방식들이 조금씩 재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무중력 보행 재활 장치나 감압 치료 장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 네, 감압 치료기는 이제 병변이 있는 디스크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튀어나온 디스크의 변형을 조금 더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견인 장치입니다. 네. 예전에는 물리치료사가 엑스레이나 MRI를 보고 확인해서 손으로 어림 짐작으로 치료를 했다면 네네. 요즘은 그러한 정확한 평가가 바탕이 된 최신 장비로 인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무중력 보행 재활 장치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개발한 장치고요. 이거는 이제 바지처럼 생긴 슈트를 입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서 몸의 체중을 줄여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야. 예, 네. 그래서 자기의 체중의 20%까지 1%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제 무중력 보행 재활 장치를 사용해서 예. 재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예. 무중력. 네. 신기합니다. 정말 앞서 이제 화면에 그 장비들이 나왔는데 정말 네. 왠지 우주선에 네, 탑재될 것 맞습니다.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 처방 중에 운동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 운동 처방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운동 처방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는 말과 처방이라는 말이 개념이 다르게 쓰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이 체력을 강하게 하거나 혹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운동이고요. 처방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 말들을 합쳐서 나온 운동 처방은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개개인들이 목표로 하는 체력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들을 이제 위험이나 상해에 대한 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운동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신체 활동 계획표를 말하는데요. 운동 빈도나 운동 강도, 시간, 운동 형태 등을 환자의 개개인에 맞춰서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구성해드리고 개개인에게 알맞은 처방을 해주는 것들이 운동 처방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병원 안 가더라도 꾸준히 듣는 말이 운동 꾸준히 하세요.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이잖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정말 다양한 재활 방법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재활에도 이 세계적인 트렌드,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활의 트렌드 자체는 근거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근거가 부족하면 배척하거나 기피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과거까지만 해도 근거 중심에 너무 열을 올렸다면 요즘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면 받아들이는 추세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좀 더 실용적인 측면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재활의 종류, 분야도 참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홍성균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초대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데까지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치료 후에도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평소의 생활에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지금 이 자리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이 키메스 현장에도요 관련한 이 부스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앞서 이제 부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최신 기기들이 또 첨단 의료 기기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뭐 질문도 하시고 체험을 네. 해보고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내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키메스 부산 2019 여러분의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을 누비고 있는 두 분 소개를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러봐야겠네요. 꼼꼼히 부스를 지금 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승혜 씨 만나보겠습니다. 승혜 씨 나와주십시오. 네, 이번에 나와 있는 부스는요. 제가 평상시에 병원에 갔을 때 또 자주 봤던 그런 의료기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관계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여기 반갑습니다. 어떤 부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1989년 부산에 설립된 재활 전문 물리치료기 회사입니다. 부산을 이제 토대로 한 그런 네,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하시니까는 또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보여요. 네. 조금 익숙하기도 해요. 저도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좀 자주 받는 편이거든요. 네. 근육통이 있어서요.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예. 대부분 통증,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실이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장비를 지급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체중격파, 오십견, 족저압, 족저근막염, 네. 그리고 테니스 엘보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기가 있고요. 도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슬링이라는 장비도 전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핫한 최신 기계 있잖아요. 예. 요거 제가 뭐 잠깐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아, 진짜요? 예. 어떤 거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 네. 팔에 조금 해볼까요? 아, 예. 팔에 이거 어떤 기계인가요? 고주파 치료기라는 장비입니다. 제가 고주파라 하면은 저도 조금 경험이 있거든요. 네.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어떤 그 부위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좀 녹여준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봤거든요. 예. 고주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리포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비만 치료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요. 요 세라피스 고주파 치료는 통증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법 같은 기계네요. 야, 한번 사용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아파요. 제가 왜냐면은 손목이 몸 중에서 손목 발목이 가장 가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예, 고주파 크림을 네. 하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오. 기존 장비가 프레트 판이라는 그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 장비는 프레트 판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노스파크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 고주파를 해봤는데 예. 그때는 막 되게 좀 뜨끈뜨끈하고 따끔따끔하고 했거든요. 예. 이 전혀. 장비는 노스파크라서 안전한 장비. 와. 아니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보이는 이 장비가 조금 이 장비는 네,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일까요? 수치료기라는 장비입니다. 수치료요? 예, 물을 이용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기계입니다. 어머머. 이런 기계가 있었다니. 머리 이쪽으로 네네. 우와. 편안하게 누우시면 됩니다. 진짜 시원한데요. 저 마사지 받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 손보다 더 시원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 했는데 이거네요. 예. 이거 진짜 탐난다. 이거. 누워서 계시면 치료도 되지만 이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힐링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키메스 2019 오셔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체험하고 가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찾아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모든 분들한테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거 좀 수치로 좀 더 하고 가야 되겠어요. 또 하세요. 예. 너무 몸이 가벼워지는데요? 네, 이번에 나와 있는 부스는요. 아주 익숙한데, 어머,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싶은 냉동고가 보입니다. 지금 보면요, 마이너스 72점.
7도씨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머 이게 지금 정확히 진짜 이 온도 실합니까? 빨리 관계자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머머 이거 지금 냉동고 아닙니까? 이 장비가 여기 왜 있을까요?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에서는 지난 40년간 혈액 및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냉장고, 혈액 냉동고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냉동고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신기해요. 72.7도씨를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일반 냉동고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서 환자에게 투여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의약품 및 혈액을 보관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온도를 가리켰을 때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이게 핵심 기술이네요. 오, 굉장히 오늘 유용한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이 장비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것도 냉장고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장비인가요? 이 장비는 지금 병원에서 쓰고 계시는 의약품 및 혈액을 보관하는 의료용 냉장고가 되겠고요. 네. 저희 회사에는 4차 산업혁명 AI 기준에 맞춰서 네. 지금 안쪽에 보관하시고 있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혈액들을 재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 네. 그럼 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의약품이 어떤 의약품이 언제 입고가 돼서 언제 출고가 돼서 환자에게 투여됐다는 어떤 증거들을 남길 수가 있겠죠. 우와. 그러니까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고 얼마나 남아있는 재고 상황 그리고 어디 있는지까지 또 병원에서는 또 신속 정확하게 이런 약품들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정보가 어머! 얘는 뭐죠? 이 친구는 지금 네. 병원에 또 인력난들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의료용품이라든지 혹은 혈액들을 운반하는 운송용 로봇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너무 기특해요. 어머머머 정말 기특한 녀석이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서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머머머 똑똑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자, 이 운송 장비 말고 또 다른 장비가 있다고요? 저희에서는 지난 40년간 블러드 앤 메디신 토탈 솔루션을 추구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 냉장고, 혈액 냉동고 이런 냉장 냉동고 이외에도 혈소판을 보관하고 있는 혈소판 교환기, 그리고 혈장을 녹일 수 있는 혈장 해동기, 그리고 혈액 및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송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팅 박스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이 혈액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곳에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의약용품에 대한 보관, 운송에 대한 모든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키메스 부산 2019에 오시면요. 의료기기에 대한 모든 것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우리 성현 씨,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나와주세요. 자, 승희 씨에 이어서 저 또한 역시 병원에 이어서 의료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얼마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로봇 천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로봇이네요. 뭔가요? 네. 전부. 환자가 이제 다치거나 이제 뭐 뇌출혈로 틀어진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워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급성기라고 하거든요. 급성기에 태울 수 있는 이제 장비서부터 악업성기, 그다음에 만성기까지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래서 보행 훈련하는 로봇 장비입니다. 사실 그 뇌출혈로만 쓰러져 계시는 분들이 사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다 보니까 막 욕창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워 계시면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인가요, 이게? 예, 저 제품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단계에서 악업성, 그다음에 이제 만성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우리 인류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행을 우리가 사실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네. 다치고 나면. 근데 이거를 통해서 빠르게 보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재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재활 보행 로봇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만의 특허, 우리만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 이제 이 제품들의 특징은 수입보다는 가격이 뭐 한 5분의 1 가격 정도. 국산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든다고요? 예. 전부 다.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셔서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 이렇게 기술이 좋은 나라였습니까? 처음 알았네요. 예, 국산 맞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걸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제 수요가 점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는 그래도 최선책이 네. 사지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로봇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뭐 로봇 간호사, 네. 로봇 의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 첨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구경하시고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 이곳 의료기기 전시회라고 해서 그냥 의료기기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볼거리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체험거리 역시나 많고요. 상담도 받아보고 내 건강도 체크하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모두 건강해지기 위해서 백스코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스는 제대로 된 호텔입니다. 캡슐 호텔. 다들 좀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세요. 진짜 다들 누워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왜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매트 체험하고 계신 중이세요. 매트 체험이요? 네. 어떤 매트 체험인 거예요? 이게 매트가 롤러가 올라와가지고 척추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효과를 주는 매트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침대 매트와는 다르게 롤러만 들어가가지고는 크게 뭐 척추가 펴지거나 할까요? 근데 이게 롤러에 이제 그 온열기기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롤러 사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이제 그 도수치료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절과동술이랑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스에 오게 되면 그냥 누워 있기만 하는 게 뭐 체험인가요? 끝인가요? 네, 뭐 누워 다른 측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네? 네, 누워 계시면은 롤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목부터 꼬리뼈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도록. 그럼 제가 허리가 9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허리가 굽으신 거는 저희가 이제 실험 장비로 이제 그 등 굽이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저걸로 이제 전후를 측정하셔가지고 얼마나 변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척추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인데 저는 어떠시면 옆에 좀 보니까 뭐 굽은 것 같습니까? 살짝 굽어 계신 것 같아요. 진짜요? 저 뭐 이렇게 다닙니다.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올라가. 바로 올라가면 됩니까? 네. 아이고 되다. 아이고 막 집이다 집. 근데 앉아 보니까 일반 매트보다 좀 딱딱한 느낌인데. 내 자세가 문제가 많았네 같네. 와, 방금 딱 받아보니까 일반 매트보다는 사실 조금 딱딱하거든요. 근데 척추를 누가 뒤에서 쭉 밀면서 허리가 막 일자로 펴지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것보다도 건강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백스코 제2전시장으로 오셔서 의료기기도 구경하시고 상담도 받아보고 미리 예방도 하고 하시면서 건강은 누가 챙깁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더 받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유승현이었습니다. 재활에도 이렇게 로봇이 활용이 됩니다. 눈길이 확 가던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네. 것들을 개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는 뭐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만을 위한 전시회는 아니에요. 네네. 예,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 누구라도 오셔서 편하게 둘러보시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백스코 제2전시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키메스 부산 2019 중계 방송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요, 뭐 가을이 좀 늦다, 뭐 여름이 길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많이들 했었거든요. 예. 확실히 아침이면은 이제는 제법 추워졌죠. 이럴 때 또 잘 지켜야 하는 게 척추 건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과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원장 모셔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예. 이제 날씨 얘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예. 질문 드려보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이렇게 쌀쌀해지게 되면은 특별히 좀 더 주의해야 하는 그 척추 질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질환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등 같은 병이 있는데 예. 특히 척추관 협착증 같은 병은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뼈나 인대들이 자라 들어가서 좁아지는 병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혈류 흐름이나 신경 흐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병인데 그로 인해서 뭐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하지 방사통이라 하면 뭐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거나 뭐 쑤시거나 아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뭐 심해지면은 뭐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타킹 신고 걸어 다니는 항상 스타킹 신고 걸어 다니는 느낌이 있다 뭐 표현하시는 아하.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증상들이 겨울이 되면은 몸이 위축되다 보니까 네네.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향이 있고요. 디스크 네.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들 뭐 몸이 수축되고 긴장되다 보니까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뭐 디스크가 터진다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 추운 겨울에는 특히 이런 척추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일 텐데요. 디스크 없는 분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디스크는 예. 왜 생기는 걸까요? 디스크가 뭐 생기는 원인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유전적인 원인이고요. 일단 디스크가 약하게 이제 돼 있는 분들이시죠. 네네. 부모나 형제가 디스크 있으면 본인이 디스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네, 뭐 디스크 수술하는 경향도 높고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요인이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은 뭐 생활 습관이나 평소 생활 뭐 자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직업적인 요인,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뭐 갑작스럽게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외상, 뭐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젊은 분들은 과격한 스포츠 활동, 뭐 축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급격하게 이제 디스크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급격한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나쁜 경우군요. 예. 꼭 뭐 한 가지가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반대로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거 디스크인 것 같다라고 좀 의심해 볼 만한 네. 증상들? 뭐 요즘 디스크 증상은 워낙 뭐 또 매체가 많다 보니 예. 뭐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일반인 분들도 상식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요통, 허리 아픈 거. 그다음에 뭐 하지 방사통이라 그러는데 뭐 척추관 협착증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지 방사통.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땡긴다든지 쑤신다든지 뭐 무겁게 뭐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리고 감각이 떨어진 분들 계시고 심한 마비까지, 또 더 심하면 대소변 장애, 뭐 실금이나 아이고, 네. 실변이 생기는 경우,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개는 뭐 이렇게 심한 증상을 느끼기 전에 이 디스크 같은데 하면서 병원을 가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일 텐데 그러면은 내가 좀 허리가 아픈 것 같아 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일단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일단 뭐 병원에 오시면 우리 의사 얼굴을 봐야겠죠. 네. 보고 증상을 듣고 네. 뭐 어떤 증상인지, 그러고 뭐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뭐 눈으로 확인해보고 의사가 디스크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은 뭐 영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나 MRI 검사 뭐 그런 걸 시행하게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체열 검사 같은 거 할 수 예. 있고, 그리고 하지 통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혈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하지 혈류 검사나 하지 도플러 검사, 하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게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는군요. 네. 예, 저는 그 부모님 세대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뭐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리 수술은 하는 게 아니다. 웬만하면 참아라. 예. 네. 그래서 그 막연한 그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요즘에 그래서 수술 말고 이제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요즘 이 허리 치료는 치료 경향이 어떻습니까? 뭐 허리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많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네, 안 하는 게 웬만하면 네. 안 하는 그러니까. 게 좋다. 근데 꼭 뭐 수술이 나쁘다기보다 이전에는 수술이 보면은 이제 광범위한 절제, 뭐 2-30cm 이상 네. 절개를 하고 그 광범위한 뼈를 제거하고 듣기만 해도 그냥. 그러면서 뭐 나사못을 받고 핀을 받고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네네네.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다 보니 꼭 그런 수술이 나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가 돼서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네. 의사들한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좀 크게 하지 말자. 좀 작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지금도 뭐 의료기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발달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침습으로 좀 치료를 하자. 네. 찢어도 최대한 적게 찢고 뭐 손을 가급적이면 대지 않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치료를 해보자. 아하. 그래서 이제 채소 침습 치료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채소 침습 치료에는 요즘 나오는 게 뭐 비수술 시술,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열 치료술 또는 뭐 풍선 확장술 그런 것들이 네. 있고 요즘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내시경. 네. 이제 광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육안으로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을 삽입해서 그 병변에 접근해서 채소 침습으로 수술하자 하는 그게 이제 경향입니다. 네. 확실히 이 최소 침습술이 이 대세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들어보니 장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흉터도 좀 적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말 그대로 그냥 채소 침습 다장점입니다. 다. 예. 네. 그 이왕 할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적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수술 같은 경우는 강범위한 절제 육안으로 수술 또는 아주 큰 대형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 1cm 이하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예. 부분 이제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취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예. 전신 마취를 안 하니까 이제 전신 마취에 따른 부담이 있는 고령 환자분들 이런 분들 수술 가능하시고요. 마취의 합병증이 줄어드니까 이제 일상 생활 복귀나 이런 후유증 같은 게 적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그 장점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그러면 최초 침습 치료법을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가능한 시술법인지 궁금하네요. 채소 침습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기기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에다 비행기 타고 가듯이 한양에 말 타고 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필연입니다.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아마 채소 침습 앞으로 뭐 광학 기술이라든지 내시경 기술이라든지 더 미세하게 발달하게 되면은 네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채소 침습 치료로 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네. 아직 현재는 기술의 한계가 좀 있어서 예. 뭐 척추 질환이 다발성 병변 여러 병변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척추 변형이 너무 심하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채소 침습 치료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앞으로는 아쉽네요. 이렇게 최소 침습이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야죠. 사실 이 재발을 예. 막고요. 건강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게 이제 수술 때 오를 일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척추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평소에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산불이 안 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예방이라는 거는 꼭 뭐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바른생활에 나오는 그겁니다. 네. 그거. 어깨 펴고. 근데 이거는 이게 알고 모르고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 평소에 이건 사실 습관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 뭐 직업 활동을 하면서 무리하게 허리 안 쓰는 거. 그다음에 가격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예방 활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은 뭐 병원이나 뭐 또는 여러 이제 척추 교정하는 뭐 센터들도 많은데 예. 전문적인 지식이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말씀하신 동안 저는 괜히 그냥 허리를 딱 저희도 예,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는. 다시 한번 서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우리의 몸의 기둥이라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척추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최신의 어떤 그 시술 흐름 경향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원장이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허리 한번 쫙 펴시고요. 바른 예. 자세로 앉아 계시는 거 중요할 것 같네요. 평소 습관이 그렇게 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부산에는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지역도 의료 관련 산업이 꽤 발달한 지역이기도 한데 대신에 뭐 그게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열린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의료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료 수준이 높아진다는 건 곧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모두 건강하고요. 큰 병 걸렸을 때 올라갈 일 없이 모두 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모두 다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와서 더 건강한 부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곳 이 키메스 현장 내일 오후 6시까지 백스코 제2전시장 1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꼭 둘러보십시오. 꼭 오시고요. 자, 2019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에서 함께했던 네. 중계 방송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